다 남 탓이고 시대 탓이고 핑계를 대던 걸 내가 왜 그랬지?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했지라는 성찰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게 하는 만큼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하와이 데저텍의 마인드 초대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또 귀한 손님이 찾아주셨어요. 책 경매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질문 탑 88의 저자이시자 경매 전문가님이 나와주셨습니다. 투자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이 데저텍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이렇게 사실 한 분야를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신 분들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찾아주실 때마다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요. 대표님이 또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많은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경매 전문가이시자 경매로만 종잣돈 5천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100억까지 자산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근데 시작은 전혀 그렇게 시작을 하지 못하셨어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부모님하고 살던 집이요. 이때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 보증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빚을 지지 않아도 옆에 지인의 빚을 같이 연대로 책임지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그랬더라고요. 그 빚으로 인하여 저희 부모님이 그냥 빚만 이렇게 나몰라라 했으면 참 쉬웠을 해결을, 같이 살고 있는 건물에 세입자들이 이제 보증금이라는 거를 챙기지 못할까봐 우리 세입자만 떠안아주는 지인한테 반값에 팔아요, 집을. 네. 근데 조금만 경매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입자들은 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당당하게 내놔도 되는, 그 가격을 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경매로 나가면 세입자분들이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네, 되실까 봐. 지식이 없으셔서 권리 분석이 뭔지도 모르시니 그러셨어요. 이때 대학 등록금 200만 원이 없어서 쩔쩔 매던 20대 시기를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이때 20대 시절에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이때는 대학이라는 거를 다니면서 등록금 걱정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일 때 그 숫자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200만 원. 네, 그 안에 찍혔던 숫자가 너무 큰데 분명히 주변에서 그 금액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다 매몰차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웠어요, 주변이. 친척, 친구 다 밉더라고요. 왜 그 돈을 도와주지 않지? 내가 그 정도로 하찮은가? 나 하나 좀 살려줄 수 있는 돈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도와주지 않은 그분들이 은인이에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이 은인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맞아요. 지금 성인이 돼서 보면. 근데 그 당시 그걸 도와줬으면 그 돈부터 그 다음 의지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대 때 투자인님께서는 부자라는 단어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었나요? 그때는 부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던 게요. 항상 부모님께서 너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살아라. 우리가 클 때는 밥을 하루에 3끼도 못 먹었는데 너는 밥 걱정은 안 하지 않니? 라는 말씀을 항상 듣고 컸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면 전교 1등이 제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이기면 안 된다고 제가 한계를 그었어요. 그 친구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가 아닐 거다. 네, 그랬었기 때문에 부자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상상하면 안 되는 단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를 이렇게 넘보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아예 그냥 스스로와 분리가 되어서 부자는 나랑은 그냥 크게 관련이 없는 단어. 이렇게 위를 올려다 보면
이렇게 재앙이 내릴 것만 같은 네. 네,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어떤 부의 소프트웨어를 심어주고 있는지 아시지 못한 채로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네. 예, 부자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네. 예, 그렇게 어렸을 때 잠재의식에 그냥 심어주시고 우리는 그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살아가잖아요. 그 당시에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고 죽고 싶어서 죽을 걸 연구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이 틀렸다는 걸 몸소 겪고 나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당시를 회상하셨는데요. 이때 그 기간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오실 수 있으셨나요? 제가 죽고 싶었었던 적은요. 네. 경매를 시작하고 조금 승승장구하다가 네. 그때였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된 맛을 한번 보거든요. 자기의 지식만을 믿고 덤비는 시절에 한번 크게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진 거는 저밖에 없는 몸뚱이밖에 없는 제가 이 인간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몸뚱이를 없애야지, 이 세상을 끝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예, 매일매일을 사는데 눈을 뜨는 건 어제 못 죽었기 때문에 그 삶이 한 1년 동안 갔던 것 같아요. 1년이나 네, 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이제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으시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제 힘은 아니에요. 극복한 그 계기가 있는데 네.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무슨 이유에서건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동네에 전기를 하시는 가게가 있는데 그곳에 사모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네. 김치 새로 담궜으니 이거 갖다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저를. 네. 친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분이 느끼기에 이 여자애한테 그 김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 김치를 먹었어요. 네. 먹고 싶은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져와서 먹었어요. 네. 근데 김치가 맛있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뒤부터 도서관으로 가요. 그게 계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이제 과거 얘기가 너무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 보면 그 나타나셨던 그분이 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매 순간 매 초 그분한테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중에 네. 제가 누군가에게 그 맛있는 김치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그분한테 받은 교훈이에요. 이 시절이 언제일까요? 직장이나 알바 면접을 봐도 번번이 탈락하고 설령 합격을 했다고 해도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대표님한테 하시고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네, 이때가? 저희 집이 이제 망했으니까 네. 공부와 그 취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 제가 벌어야지만 무슨 가정이 돌아가고 그럴 때였는데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일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면접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하세요. 네. 다 잡아먹을 듯이 눈에서 광채가 나는데 이 세상이 다 믿고 다 싫은데 언니 이 이력서에 적혀있는 학력이나 그런 걸로 뽑아줄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어갔잖아요. 막 착한 척하고 연기를 해서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한 달을 못 버틴 이유는 그 뒤에 이렇게 선임이 좀 이렇게 가르쳐 주면 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 돌아가는데 직진이 있는데라는 생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일머리를 찾으니 선임은 선임대로 믿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면 쟤는 왜 어디 들어가면 한 달도 못 버티나 이런 그러니까 저는 루저였죠. 어디나 가면 못 버티는. 그때 이제 그래서 일을 찾으시다가 이제 새벽 배달부터 쓰리잡을 뛰시면서 종잣돈 5천만 원을 만드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알바로만 5천만 원을 만드는 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5천만 원을 모아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첫 경매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네. 처음에 1,000만 원이 그게 한 5년 전, 6년 전이니 네. 지금은 5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5천에 맞춰서 물건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막연함이었고요. 그 5천을 모을 수 있는 제 근력을 쌓기 위한 그거를 제가 3천으로 잡았으면 3천에서 끝냈을 거고 1억으로 잡았으면 1억까지 했을 텐데 5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저의 금액이겠구나 라고 잡은 거예요. 스스로 기준을 잡으셨군요. 네. 그렇게. 학교도 10년을 다니셨다고 했어요. 네, 그게 그 당시에도 졸업장이 없어서 제가 성공을 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입학금 내고 끝내는 졸업을 해요. 결과적으로. 네. 우리 사회가 4년제를 안 나오면 조금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제 느낌은 그랬어요.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또 많이 달랐겠죠. 지금은 자기 능력을 보는 사회이잖아요. 네. 지금의 투자님이 되시기까지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갔었는데요. 저 역시 생애 첫 부동산 투자를 토지 분양 사기를 당해서 1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생애 첫 투자였는데 사회인이 되고 나서요. 그런데 그때 각성해서 정말 이악 물고 다시 부동산에 도전을 해서 부동산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링 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엎어졌지만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여기에서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지금 경매 분야 이렇게 전문가가 되셨고 100억이라는 이런 자산을 이룰 수가 있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생각이셨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경매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경매는 잘못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경매 외의 거, 경매를 한 제가 잘못이 있었고요. 또 경매로 성공을 했으면 그 분야를 팠었어야 되는데 또 잘난 맛에 다른 일에 손을 댔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경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요. 또 하나 저같이 기본 뒤에 백이나 베이스가 없거나 도와줄 그 뒤에 힘이 없는 사람한테 링에 올라가서 1대1로 붙어라 했을 때 공평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경매예요. 법정 아내가 저한테는 링이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법원 안에서. 그다음에 너 통장 열어봐. 자금이 얼마야? 라고 묻지 않고 면접관이 뭐 어떻게 하지도 않는 그런 곳이 저한테는 경매 법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만 똑바로 한다면 얼마든지 승부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떠나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네,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싸움을 할 곳이 저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망한 이유가요. 네. 다 남 탓이고 시대 탓이고 핑계를 대던 걸 내가 왜 그랬지?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했지라는 성찰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게 하는 만큼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정말 공감이 되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인드셋, 모호한 단어잖아요. 사실 마인드셋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께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거, 내가 누군지 알고 모든 책임은 그냥 나한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인드셋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님이 그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네요. 네, 그 독서하면서 서서히 바뀐 거기는 하지만 바꾸면서의 그 결과가 은행에 그 돈이 복리로 느는 것만큼 이 마인드 그 성찰이 복리로 늘더라고요. 그 지난달에 표정이 틀리고 그 다음 달에 표정이 틀리고 결과는 더더욱 커지고. 그 언제 그런 걸 딱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세요? 나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느꼈던 그런 타이밍이나 그런 게 기억나시나요 혹시? 책장과 책장이 쌓여있고 좁은 공간 안에서
뽑아든 책이 있어요. 네. 그 순간 에이 또 이 사이비 종교 같은 이 책은 뭐야 하고 펼쳤는데 그 안에서 몇 줄 읽다 보니 띵 하고 맞은 그 네. 기억이 있는 네. 그 책으로 인하여 그래? 내가 태어난 게 우리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곳에 보내진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야? 라고 시작을 하는데 네, 저는 이유를 찾아보면 되겠다. 내가 이곳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네. 그러기 시작하면서 제 존재를 관찰하고 성찰하고 이런 과정이 하찮지 않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제가 항상 누구한테도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전 국민이 다 읽으셨겠지만 시크릿이라는 그 조그만 책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그때가 딱 그런 대표님한테 그런 네. 기회가